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후보 4명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박상기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제가 면면을 보니까 이견이 없었을 것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딱 봐도.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회의 시작 전에 이제 들어가는 의원들한테 쭉 물으니까 기준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좀 개혁적인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검찰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데 각가지의 의견들인데 그래도 4명이 딱 의견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이제 법률 쪽에 계신 분들 예컨대 이제 뭐 변협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강하게 목소리를 내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거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변협 회장이 뭐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변협 회장이 상당히 좀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를 삼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관계야 언론에 보도이기 때문에 제가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 위원들이 추천 위원들이 생각할 때 별 그렇게 큰 논란이 없는 분들을 아마 추천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천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후폭풍을 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크게 양측 즉 여야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좀 합의점을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실제로 야당의 논평도 보면요. 이성윤 지검장하고 이문정 검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된 일이다. 이 정도로 논평을 하고 크게 지금 4분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성명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고 하면 추천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종 검찰총장 후보 4인으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 어떤 성향의 또는 인물들인지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이 후보로 올라가게 된 배경은 뭘지 한번 한 명씩 짚어주시죠. 일단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김호수 전 차관입니다.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 가장 20기이기 때문에 가장 선배고요. 김호수 차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남 출신이고 법무연수원장을 했지만 그거보다 눈에 띄는 것은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신 분이에요. 차관으로서. 박상기 장관부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중간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장관 직무대행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지시도 받고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시면서 검찰 장악력이라든지 업무의 장악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친화력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양반은 예전에 검찰총장이 될 뻔도 했던 그렇습니다. 거죠. 후보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금융감독위원장까지도 후보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법무부 차관을 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의 뭐 기본적인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본선 지금 대검 구본선 광주고검장이죠. 광주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이분이 인천 출신이신데 사법연수원 23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뭐 수사 그다음에 기획 이런 부분에 좀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크게 정치적으로 어느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중립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분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분도 뭐 능력 면이나 수사 부분에서 아주 그 기획이나 수사 능력이 능통한 분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법무연수원 동기입니다. 학교는 서울대 1년 후배인데요. 그런데 이 그 법무연수원 동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국 일가 수사를 맡았고요. 또 울산시장 관련된 하명수사 그 수사를 맡아서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좀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현재 조남관 대검 차장이죠.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 정부 들어서도 많은 부분 요직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원래 현 정부와 결이 맞는 분으로 알려져 왔었고 추미애 전 장관에 있을 때도 사실은 중요한 업무를 했었죠. 법무부 검찰국장을 했으니까요. 그런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제 징계 문제가 나왔을 때 법무부와 각을 세우고 추미애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현 정부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검찰 내부에서는 뭐 일부의 반발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권한 대행을 하면서 검찰을 잘 추스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문정 검사는 네, 너무 맞습니다. 이제 경력으로 봐서는 아래인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했던 이제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이 사퇴를 본인이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결국 문제가 될 만한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만 남는데 예. 대한변협 회장이 어떤 들어갈 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내용 한번 잠깐 예, 들어보고 그러시죠. 오죠. 예. 그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아마 저건 무슨 뜻일까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검찰이면 검찰을 어떻게 건강하게 키울까를 더 고민해야지 네. 개혁이라든가 줄일 거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뜻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예. 물론 이제 뭐 저분은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 현 정부와 가깝다고 하는 부분에서 야당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본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조남관 지금 현재 차장이 기소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찌 보면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과 경쟁 상대에 있는 조남관 차관이 본인을 기소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으니 결국 이게 기소돼 있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후보로 올라왔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야당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람,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본인은 억울할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현 정부나 아니면 지금 그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후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당의 공세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현 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서 사실은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마지막 이제 임기 1년 동안에 국정 누수 없이 국정을 잘 주도권을 쥐고서 진행해 나가려면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야당 대선을 앞두고서 야당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그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 그 자체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여야 간의 관계 그리고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후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이성윤 지검장은 아마 후보에서 탈락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란 조직을 이제 옆에서 본 걸로 봐서는 사실 이성윤 지검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내부 다수의 어떤 반발이나 반감 그럴 같은 수 것들을 고려하면 참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후보군에 올라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긍은 할 수 있는데 혹시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가 진행되는 걸 외압을 가했다라고 하는 문제, 예. 그걸 이제 기소하느냐 마느냐로 아까 전해드린 대로 심의위원회까지 열리는 판단, 이것도 크게 작용을 했을까요?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조직 내부의 전체를 잘 이렇게 통솔하며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 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하지만 거기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본인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명백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직에 앉게 되면 수사가 사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이제 인사청문회 가서도 제가 볼 때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게 고스란히 정권의 부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 총장 인선 절차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총장이 과연 누가 제일 유력한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총장이 어떻게 보면 또 이성윤 지검장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얽혀서 돌아갈까요? 일단 일정은 이렇습니다. 재청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예. 아마 이제 오늘 결과를 받았으니 이 결과 4명의 후보를 넣고 그중에 1명을 대통령께 제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아마 주말을 넘기고 나서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재가를 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 추천받은 사람을 제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제가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인사청문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5월 말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5월 말쯤에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명의 후보 중에 그럼 누가 가장 유력하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예. 보면 저는 김호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한 김호수 후보가 전 되지 차관. 않을까. 예. 일단 온건한 성격이고요. 그리고 크게 뭐 이렇게 척을 지거나 아니면 강한 성격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야당도 물론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반대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리고 김호수 전 차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 호흡을 맞추면서 일정 부분 법무부와 검찰을 잘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청와대가 부담 없이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3분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이제 2분 그 현재 법무연수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마 김호수 전 차관이 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예. 합니다. 아직은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네, 같긴 합니다만은 한번 지켜보죠. 예,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